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이미 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 방송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뭐 홈페이지도 보시고 해서 거의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다 설명한다는 게 참 별 시간 낭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최근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학습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분이 궁금하신 게 또 대부분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제가 이렇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는 거로 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매출이에요. 단위는 N입니다. N. 그러니까 5월 1일 날 78만 N이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휴일이에요.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쭉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로는 좀 많이 잡히지 않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상 영업을 하는 거죠. 이런 건 특수한 경우긴 한데 5월 10일 날 화요일 날 1,400만 엔 판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판 거죠. 이제 이게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1계표입니다. 1계표. 많이 팔았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10대 팔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명함 팔고 뭐 스티커 팔고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큰 걸 팔면 남지 않아요. 근데 명함 같은 거는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이게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매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 10월이고요. 2009년 10월이고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10월, 2013년 10월, 2014년 10월, 2015년 10월, 2016년 10월 한 이 정도 가겠죠. 근데 이 표가 왜 중요하냐면 전년도 동월 대비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할 만하지 않나요? 시간이 가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간다면 누가 사업을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해외 직판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여간 티쿤 글로벌이 2014년도에 5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어요. 500만 불 수출의 탑 받아도 뭐 돈은 안 줘요. 탑만 하나 줘요. 그렇지만 어쨌든 명함, 스티커 이런 거 팔아서 500만 불 수출했다고 탑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40살 때까지. 그래서 500만 불 수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본 사람들은. 하여간 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탑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5천만 원이고 직원 수 3명으로 요 옆방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명함 파는 회사를. 근데 작년에 12억 8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니까 100엔 1,000원으로 치면 128억 판 거죠. 올해는 한 180억 정도 팔 것 같아요. 회원사, 우리는 이제
일본에 있는 기획사가 우리 고객이에요. 법인. 왜냐하면 명함을 자기가 만들어서 주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귀찮아서. 전부 다 기획사에 주면 기획사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일본에서 기획사가 티쿤 글로벌을 공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 회원사가 87,000사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87,000명하고 회사 87,000개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87,000명만 데리고 128억을 팔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87만 명 갖고 128억 팔았다 한 거하고 87,000명 가지고 128억 팔았다는 거는 게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서울, 오사카, 도쿄, 상해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좀 전에 이렇게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개인의 능력은 또 있었겠죠. 너무 또 뭐 나는 그 능력도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지만 제 능력보다는 사실은 해외 직판이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국내에서 뭘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 팔았을 때는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으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일본에서 만드는 물건보다 싸고 좋으니까 손님들은 그냥 사주는 거죠. 제가 200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1960년생입니다. 2000년까지 정치를 했어요, 정치. 근데 정치하고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뭐 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고 2004년도에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게 단보르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2004년도에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내놓으면서 일본 판매 가격의 60%에 팔았어요.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택배 박스가 무슨 패션 용품도 아닌데 싸고 좋으면 사는 거지 비싼 거 살 리가 없잖아요. 택배 박스 내놓으니까 막 팔리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한 거거든요. 검색어 광고. 검색어 광고만 했는데도 쭉쭉 팔렸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만들었던 단보르넷은 지금도 그 광고만 해요. 이게 단보르넷이 광고하는 거예요. 보면 읽으실 수 있으세요? 단보르 검색 결과. 그러니까 야후, 일본 야후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단보르라고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이 사이트. 이게 한국 화성에서 지금 일본에 한국 택배 박스를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이거 눌러버릴까요? 누르면 돈 줘야 돼요. 야후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 제 후배가 지금도 운영하는데 괜히 눌러가지고 1,000원 내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치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광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은 2위로 돼 있잖아요. 이게 2위로 돼 있는데 이 회사는 2004년도에 생겼으니까 지금 13년 차잖아요. 13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광고예요. 여기서 여기 요선에서 요선까지는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돈을 많이 내면 1위로 노출되고 돈을 좀 덜 내면 2위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예요. 이 유료 광고만 한 거예요. 이거는 2004년도에 제가 현재 사장하고 동업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 박스를 이 사이트를 이렇게 오픈하니까 싸니까 일본 손님들이 계속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100억 팔았다고 해요. (100억 원)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대요. 한국 택배 박스라는 거는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보내줄 때 박싱해서 보내는 그 박스를 지금 일본에 판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에 판매한다 그러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화장품, 전부 화장품이야.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택배 박스를 팔아가지고 일본에, 근데 100억이라는 게 국내 매출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요즘 친하지 않아서 별로 연락을 안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거죠. 이렇게 택배 박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싸고 좋으니까 무조건 팔린 거고, 그 다음에 2004년까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이 택배 박스,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택배 박스는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무거워. 일단 뭐 움직이려면 막 덩치가 커서 감당도 안 되고, 또 택배 박스는 가격 산정이 너무 어려워요.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못해. 뭐 원가 계산을 나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세팅은 다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하기가 싫어서 그 친구한테 야, 이건 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쇄물 사이트를 하나 따로 만들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시 돈 형편 때문에 그건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너가 이걸 다 하고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지분을 다 줄 테니까 대신에 프린트 사이트를 열 때 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명함 스티커 현수막 판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광고를 하질 못해요. 이 광고를 하지 않아요. 똑같이 명함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에드프린트.jp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 아세요? 에드프린트.jp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유료 광고예요. 돈을 주면 실어주는 광고고, 여기서부터 이 밑에는 컨텐츠가 좋은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승부를 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가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공짜잖아요, 공짜. 1위에 가 있는데 이게 1위인지 2위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들어간 게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2위래요. 하여간 뭐 1, 2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광고 안 하고 다른 광고만 해요. 근데 그전에는 명함도 유료 광고를 했어요. 유료 광고. 이것만 했는데도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일본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검색어 광고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경영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 일본의 명함 백맥 가격은 2,500엔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980엔에 팔았어요. 명함 품질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980엔짜리의 그 정도 품질을 보장해주는 명함이 일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산 사람은 계속 사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1,280엔에 팔아요. 근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명함은 이거예요. 양면 풀칼라 명함을
가격을 내렸대요. 460엔에 우리가 팔아요, 100매. 자, 100엔 1,000원으로 치더라도 460엔이면은 4,600원에 우리가 지금 일본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국에서 명함 100매 풀칼라 명함을 4,600엔에 못 사세요. 원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460엔에 일본에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일본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걸 안 사면 바보인 거죠. 싸고 좋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티쿤 글로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싸고 좋은 물건을 빠르고 편리하게 빨리 보내주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명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이 널리고 널려 있다는 거죠. 무역업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그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면 일본에 없고 일본보다 싸거나 디자인이 다르거나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업이 성립되는 거고, 중국에서 생산하면 한국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요. 가격이나 품질이나 등등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면 또 이쪽에서 팔릴 겁니다. 그래서 싸고 좋았기 때문에 팔 수 있었다. 그 얘기는 결국 티쿤 글로벌의 성장은 경영 능력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해외 직판이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거든요. 그냥 해외 직판 하시면 돈 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판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쟁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도 안 해요. 너무 고맙게도 아무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 혼자 경쟁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뛰어서 꼴찌해도 1등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이버에서 명함이라고 쳐볼게요. 네이버에서 명함이라고 치고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1000개가 넘게 나온대요. 사이트 1000개 넘는, 한국에서는 1000개 넘는 사이트가 한국에서 명함 시장을 놓고 1000개가 아니라 네이버는 1000개밖에 표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몇천 개의 명함 회사들이 지금 한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명함 사이트 중에서 일본에 넘어간 거는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고요. 또 하나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옆집이고요. 또 하나는 제 후배가 저를 그냥 벤치마킹해서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3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진이나 사이트가 510개랍니다. 510개 중에 일본에 넘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511번째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하지 말자는 거죠. 택배 박스 사이트가, 판매 사이트가 220개가 검색됩니다. 저 중에 일본으로 넘어간 회사는 달랑 2개예요. 2개 다 제가 넘겨 보내준 거예요. 222번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또 택배 박스 장사를 하시나요?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옆집 그 잘 팔던 사람만 눈물 나는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128억을 한국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 일본에 팔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에서 128억을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누군가 128억을 못 판 거 아니에요? 명함을 하나 만들 걸 2개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수출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하는 거는 뭐 국가 경제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당장 되고 또 이렇게 220번째 사이트 만들지 말고 일본에 가면 2개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간판이라는 것도 검색어가 나올까요? 간판 1000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 일본 넘어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여기서 하셔야 돼요? 나가면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쟁력은 있고 경쟁자는 없거나 드물기 때문에 일본 가면은 혹은 미국 가면 무조건 3위 안에 드는 좋은 사이트가 탄생하는 거죠. 조금 전에 본 월별 매출표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07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죠? 해마다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잘하다가 여기서 성장이 굉장히 정체가 됐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뭐냐면 이 해에 이게 언제냐면 2012년 10월이에요. 2012년 10월이 엔저가 시작된 해예요. 엔저가 시작된 해. 그래서 그동안 100엔 1,500원이었던 게 100엔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3명으로 회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를. 엔고 시절에 회사를 계속 늘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13칸 쓰거든요, 여기. 13칸 쓰고 100명이 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사 해보면 아시겠지만 돈 번다고 해서 돈에 여유 있는 적은 없더라고. 돈 벌면 계속 확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에 여유 있는 적은 없는데 있는 돈을 다 썼어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엔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엔저가 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아껴야 되냐. 그래서 막 또 우리가 의리는 또 있잖아요. 구조조정 하긴 싫고 그래서 광고를 줄여버렸어요. 광고를 줄였더니 처음에는 영향이 없어요. 매출이 그런 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때 광고를 줄였으니까. 야,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때도 이미 입소문으로 들어오는 고객이 당시에 50%가 입소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좀 광고를 줄여도 매출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고 광고를 줄였더니 실제로 매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되니까 완전히 야, 이거 성장이 끝난 거야? 근데 참 고맙게도 그때 영업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세요? 어떤 회사도 광고를 중단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들으신 거 기억하세요?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말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있는 돈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이때부터 광고를 새로 시작했어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 있고 광고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티쿤 글로벌은 한 달에 푼돈이죠. 한 달에 한 7천만 원 광고비를 써요. 그리고 그건 직접 광고비고 일본의 영업사원, 한국에 있는 마케팅 팀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광고비를 써요.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나요. 흑자가 나는데 한 달에 한 1억 정도 흑자가 나요, 지금은. 근데 그거 다 써버리려고, 광고비로. 광고비를 쓰면, 왜냐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고 광고하면은 고객은 생긴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장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전제 조건 하나는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살 사람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 하면 돼요. 왜냐? 자, 새 손님을 모으고 온 사람이 물건을 사고 한 번 산 사람이 단골이 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식당 아주머니도 다 아는 규칙이에요. 새 손님 오시게 하고, 이 손님이 맛있게 먹게 하고, 단골이 되고, 때 새 손님 모으고, 단골 쌓으면은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워낙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도 실천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한 10몇 년 하면서 확신이 몇 가지가 생기는 거죠. 아, 이 경쟁력 있으면 광고만 하면은 장사는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무일푼에서 이만큼 키워보고 겪을 걸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티쿤 플랫폼의 고객 숫자예요. 2007년도에 603명이 가입했다는 뜻이고요. 2008년도에 4,868명이 가입했고 5,390명 이렇게 가입이 했어요. 가입 속도가 이때부터 확 늘어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요 전까지는 우리 회사도 먹고 살기도 바빴고 너무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다가 이때 드디어 회사가 마케팅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 마케팅 전문 담당자를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SNS 마케팅이며 검색어 광고 외에 검색 최적화 광고며 광고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을 두니까 광고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광고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지금 여긴 어디냐면은 오늘 현재예요. 4월이 조금 지나서 끝난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5월 남았죠. 6월 남았고 반년이 더 남았는데 이미 이만큼 유치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한 이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그만큼 빨리 늘어나는 거죠.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뭐 1억씩 더 투입해서 광고하면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일단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만 하면은 무조건 팔린다는 거죠. 경영 능력 문제는 사실상 두 번째였어요. 물론 경영 능력이 더 있으면 더 빨리 성장하겠지만 특별히 경영 능력이 없어도 해외 마케팅에서는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연도별 구매 고객수입니다. 연도별 구매 고객수. 그러니까 새 손님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한 번 사고 단골이 쌓이기 때문에 계속 구매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구매자 숫자가 폭증한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 자기만의 경쟁력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함 우리가 4,600원에 파는데 딴 사람이 5,800원에 팔 사람 아무도 없어요. 4,600원에 우리가 내리면요. 그 다음 날로 다 내려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팔아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4,500원 내리잖아요. 그 다음 날 똑같이 4,500원 내려요. 안 하면 자기 죽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못 내려요.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업체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해외 판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평일 평균 매출이에요. 월별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골든위크로 휴일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연말 연시는 또 뭐 어느 날 휴일이 많이 낀 날은 들쑥날쑥한데 평일 평균 매출은 지표잖아요. 줄기차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평일 평균 매출이. 이때도 역시 이때 정말 위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우리 자체적으로 5개 사이트를 일본에 직판하는 5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분들도 일본에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팔 수 있도록 길을 닦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도로를 닦는 회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가는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도 가고 있어요. 우리도 가고 있고 다른 분들도 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5개 사이트를 가지고 갔고 나머지 26개 사이트가 지금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4개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또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티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고 있는 사이트는 31개 사이트가 있고 그 중에 4개는 지금 폐업 상태예요. 나머지 27개 정도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티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서비스를 지원 서비스를 한 게 1년째거든요. 작년 5월부터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미 흑자난 회사가 4개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1년 사이에 흑자 낸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한테나 오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전자상거래업은 고객을 한 명 한 명 직접 내가 다 발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큰 바이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10억 파는 거는 어쩌면 한 방에 흑자를 낼 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업은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낸다는 거는 무조건 시간이 충분히 걸려야지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무척 걸리는 일인데 천천히 달아오르는 새가 오래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은 쇠가 밟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10만 명 정도가 되면은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항구적인 성장이 거의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이 좋은 점은 또 하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있잖아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게임 산업도 어쩌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 그러더라도 밥은 아직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옷은 사 입어야 되고요. 전자상거래업은 재미는 없지만 아주 오래 가요. 기반이 튼튼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막 들쑥날쑥 할지 모르지만 옥션이 살아있고요. 지마켓이 살아있고 11번가도 살아있고 이베이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아주 오래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전자상거래업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비즈니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표를 그래도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그러니까 통계표를 실시간 통계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저나 하지. 지금 이렇게 파란 게 된 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나머지 사이트들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는 다른 회사들이에요. 이걸 이제 저희들은 이용사라고 불러요. 티쿤 플랫폼 이용사. 그 이용사들 중에서 여성 의류 파는 사이트는 작년 10월에 오픈했어요. 작년 10월. 근데 이미 650만 엔 매출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의 손익분기점은 200만 엔입니다. 완전히 돈 벌고 있는 거죠.
이거는 택배 박스예요. 이 회사는 지금 380만 원, 그러니까 3,8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긴 진짜 제가 좀 이사장님한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택배 박스는 광고만 하면 팔리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거의 1억이 넘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더라고. 좀 안타까워요. 플라스틱 카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명찰, 그 다음에 사원증, 그 다음에 마트에 가면은 이 회원증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작년 5월에 했는데 작년 뭐 310만 원, 어쨌든 400만 원 넘었는데 여기도 4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이미 흑자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매출이 절대 안 줄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 성장을 하는 거죠. 쇼핑백은 올해 2월에 오픈했어요. 올해 2월이면 3개월 전에 오픈했잖아요. 뭐 200만 원 정도 했나 봐요. 160만 원 했네요. 이런 식으로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무슨 마케팅을 할 줄 알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근데 일본에 팔기 때문에 싸고, 일본의 물건보다 싸고 좋으니까 그냥 팔리는 거죠. 네. 아까 4개의 업체가 실패했다는 유인.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이 좀 실패를 많이 했죠. 이쪽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요. 질문 하나. 네. 저 이용사들, 네. 이용사들이 월 매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전환 매출 개념으로 나온 거고, 네. 광고 비용은 저 정도 들어가면 얼마? 한 300에서 500만 원 쓰시더라고요. 월. 월 300에서 500 써서 네. 그 정도. 네. 근데 너무 영세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설명 또 드릴게요. 근데 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티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는 회사예요. 다 사실은 성공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티쿤처럼 서비스를 해서 성공한 다른 회사들도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티쿤만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티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한 회사들도 많다는 거죠. 이게 그 리스트예요. 에이컨메이트라는 곳은 2014년에 1,000억 팔았단 말이에요. 한국 옷을 중국에. 티콘 글로벌은 요만큼밖에 없고, 뭐 다홍, 1,000억, 뭐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거죠. 이거 적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사이트 다 올려놓을 거니까 이 원 자료 그대로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근데 너무 편하면 자는 경우도 있나? 자,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방식은 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티몰 이런 데 입점해서 파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식은 한국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외국 손님이 와서 사가는 역직구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게 저희들이 개척한 방식이에요.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입니다.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쇼핑몰 입점은 그냥 다른 나라 백화점에 들어가서 코나 열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은 뭐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역직구 방식은 한국에 있는 대형 할인 마트에 외국 손님들이 오게 하는 게 역직구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대형 할인 마트에 외국 손님이 와서 사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이트를 영어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 있는 사이트를 프랑스어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가 미국 가서 물건 사듯이 사라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 사이트는 그래도 좀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프랑스 사이트 가서 사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 사람들이 뭔 한국에 무슨 사이트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 와도 뭐 G마켓이나 큰데 몇 군데 가지 우리 사이트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역직구는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성공한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K타운 포유라고 한국 기획사 상품을 파는 그 사이트는 성공했어요. 왜냐? 해외에서 파는 데가 없어요. 그 물건은. 그래서 한류 물건을 사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K타운 포유 이것만이 성공했고 없어요.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도 성공했지만 우리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데도 많아요. 저거는 성공 사례가 풍부해요. 근데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 성공했다는 사례 보기 힘들고요. 역직구로 성공했다는 사례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옥션에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옥션 안에 있는 판매자 중에서 성공한 판매자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쟁도 너무 치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옥션에서 파는 저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11번가에서 물건 절 많이 사거든요. 저는 쿠팡은 이제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11번가 하고 치네요. 그래서 11번가에서 사요. 근데 11번가에서 사긴 샀는데 11번가에는 어느 사이트, 어느 판매자한테 산지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1번가 안에 혹은 쿠팡 안에 어느 셀러한테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 브랜딩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이 청바지를 한번 어떤 가게에서 샀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 사이트에서 그 셀러한테서 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잘 팔리는 순, 그 다음에 평가 좋은 순, 이거 계속 뒤지고 있잖아요. 가격 낮은 순.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사는 단골 고객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라쿠텐 안에 들어가면 이미 샵이 45,000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45,000개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서 뭘 파시겠어요? 이베이 한 50만 판매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11번가에서 물건을 팔면 11번가에서 손님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주지 않잖아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단골 손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시 홍보용으로 쓰거나 또 나만의 상품이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나만의 상품이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나만의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판 뭐 명함 이런 거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팔 수 있는 방식은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밖에 없다는 거죠. 역직구 방식도 안 됩니다. 역직구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밖에는 답이 없고, 또 저는 다른 사례가 나오면 소개하겠지만 제가 아는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만 설명해요.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이란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티쿤 글로벌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티쿤 글로벌이 있고, 티쿤 글로벌이 100% 출자한 일본에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30개 사이트를 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30개 사이트는 전부 다 일본의 에드프린트,
즉 티쿤 글로벌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거고 고객은 주식회사 에드프린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거예요. 한국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현지화된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독립몰이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은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이 주문을 받아서 에드프린트사가 티쿤 글로벌에 발주를 한 거예요. 티쿤 글로벌은 에드프린트에 수출을 한 거고 에드프린트는 티쿤 글로벌로부터 수입을 해서 고객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현지화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이 설명드린 고객은 여기서 사고 에드프린트가 발주하고 수출하고 수입한 거를 배달한다 그랬는데 이건 말만 그런 거고 실제로 모든 운영은 여기서 해요. 고객이 전화하면 여기서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일본 법인은 서류 작업의 주체일 뿐이고 모든 행동에서는 여기가 없어도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뜻이죠.